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진보통합시민회의인데요. 약칭이. 이 시민회의 창립까지 다뤘습니다. 창립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진보 하나 되면 승리한다 해서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창립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문서부터 해서 또 그 지도위원이 쭉 있고요. 또 상임 공동대표가 있고 공동대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공동대표에도 그 촛불 항쟁에 헌신했던 분들 계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운영위원들인데요. 운영위원들의 대거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촛불 시민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했고, 또 교수들의 많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교수학술단체 공대에서 쭉 활동을 했어서 그 요청을 드렸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그래서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회의의 기본적인 이제 뜻이 그 사분오열되어 있는 진보 세력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데, 제가 공동대표이자 정책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제출한 것이 이거고, 이대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진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화 통일 문제라든가 또는 노동의 문제, 그리고 그 경제 문제, 복지국가 실현 문제, 그리고 생태환경 문제, 또 인권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 혁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 정치의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현상들, 이런 거를 바로 정책 과제로 삼았죠. 이러한 그 정책위원회 활동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역시 사회적 실천입니다. 그래서 창립 이전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리와 광장에서 진보정치 하나로 진보대 통합 서명운동과 함께 고통받는 노동 현장의 연대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더 신경을 써서 하고, 그 와중에 진보대 통합에 관한 경론을 사회포럼에서 2011년 사회포럼에서 전개했고요.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부산이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그분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그런데 시민회의가 특히 곰돌이 김원열이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 운동, 그러니까 한미 FTA 반대 또는 국회 비준 저지 운동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대포도 심각하게 맞고 또 강제로 연행도 당하고 뭐 했던 것, 뭐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죠.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의 전신 국회의원들,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 사진인데요. 뭐 밤샘 농성도 하고 그랬죠. 이재호 의원도 항의 방문하고 그랬는데, 당시 워낙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우리 국민의 삶, 또 우리 민족의 미래, 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각종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실려 있죠.
그러니까 2006년 한미 FTA 반대 운동이 이때 2011년에 이제 후반기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준비한 것 이건데요. 이게 당시 굉장히 치열한 제가 물대포에 맞는 모습이네요. 여기에는 없는데 여러 차례 거의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도 쓰러질 정도로 또 다른 물대포 살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다치고 구막이 찢어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저지운동을 전개했죠. 그리고 돌아보면 이 한미 FTA가 미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악영향,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불가역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FTA 문제, 자유무역 협정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복지국가 실현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 속에서는. 해서 이런 치열한 활동을 쭉 하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뜻있는 분들이 함께하고 촛불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저지 운동 그리고 규탄 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이런 상태로 이게 놔둬가지고 되겠는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절로 고민하게 되고 그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시민회의의 각종 활동 중에서 특히 한미 FTA 저지 운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물대포에 맞고 그 희생자가 되고 또 백남기 농민처럼 누구라도 그 물대포 앞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치열한 사회적 실천 활동 속에서도 이제 글을 쓰고 학자고 연구자라서 이제 글을 쓰고 또 책으로 내고 이렇습니다. 여기 시민과 언론의 요청에 의해서 당시에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 권력 이라는 글을 실죠. 지금도 언론이 매우 심각한 문제죠. 언론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텐데 독재 정권에 지금 붙어서 기생해서 그리고 또 옹호하고 독재를 이런 행태들이 심각하죠. 그 와중에 철학자의 서재나 인문학의 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치열한 사회적 실천 과정 속에서 출판됐던 몇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철학자의 서재는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민과 언론은 말씀드렸듯이 언론 문제를 다뤘죠. 언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의 싹, 이게
철학자의 서재와 인문학의 싹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쓴 글들이죠. 그리고 또 인문학의 싹은 그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고 주체고 해서 우리 민중의 노동사라는 책을 기본으로 인문학박물관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실은 거죠. 그리고 진보 정치에 쭉 실었던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예, 여기는 진보의 가치들, 그 다음에 진보대 통합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에는 바로 치열한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철학적인 논문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과 토론하기 위한 글들 해서 촛불항쟁, 촛불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새롭게, 그 다음에 진보대 통합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예, 이러한 그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이런 작업은 뭐 계속 되고 있죠. 또 그래야 이후에 사회적 실천이나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회의 창립 전후 그리고 시민회의의 어떤 활동 속에서도 이러한 저술 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 인문학의 싹, 그리고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는 유튜브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철학 이야기라고 해서 곰돌이 김원열의 철학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의 서재. 상당히 그 두꺼운 책이죠. 왜냐하면 이게 100명이 넘는 100권이 넘는 책을 바로 대상으로 글을 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치열하게 어떤 사회적 실천에 집중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사회적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될 텐데 이게 과거긴 하지만 이 과거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보대 통합이 합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분 오열되어 있던 진보 세력이 합의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진보통합 시민회의가 2010년 12월 6일에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그 연석회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예. 바로 연석회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보대 통합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연석회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이런 과정, 진보대 통합의 합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중적으로 쉽게 쓰여진 거는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중에 진보대 통합에 관해서 있고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거의 백서 수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라는 책에 바로 진보대 통합의 요 합의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시민회의에 공동대표이자 정책위원장이 있어가지고 그 정치 협상 쪽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맡고 정책 협상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 보면 여기에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의 쟁점에 대한 성찰과 대안이라 그래서 이것 자체가 2011년 5월 15일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당시에는 비공개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에 속해 있는 단체의 그 정책 책임자, 뭐 대표나 정책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죠. 상당히 경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 수준이라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자라는 게 이제 요지였고요. 그래서 북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라든가 또는 특히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통일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유왕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뭐 그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그 논의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진보대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야권 선거연합 같은 경우도 그거를 불가능하게 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어찌됐거나 선거연합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뭐 부분적 승리라도. 그런 어떤 경험 자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진보대 통합도 당시에 추진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는 현실 불가능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추진을 해서 대중적인 그 민중적인 지지와 요청 뭐 이런 것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결국 이런 정책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5월 31일 5.3일 합의인데요. 예, 날을 넘겨서까지 그 협상이 이루어졌죠. 그 자리에서 그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정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는데 그 열망을 받아 안아서 당시에 5.3일 합의라고 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이후에 이제 진보 대통합 정당의 추구가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연석회의의 구성원들 자체가 매우 헌신적인 논의와 합의 속에서 결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진보대 통합 정당을 추진합니다. 물론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져서 그 2011년 말에는 결국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진보대 통합 정당이 만들어지죠. 예,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역사적 합의에 대해서 연석회의, 진보대통합 연석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민회의가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죠. 다른 주체들과 함께. 그래서 결국은 진보대통합을 이루고, 약속이죠.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약속 이행을 위해서 그 연석회의 주체들, 당시의 연석회의 주체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인준 과정을 거칩니다. 시민회의는 만장일치로 5.3.1 합의 이문에 대해서 그 인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진보대통합을 추진한다라는 게 명확히 정리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과 그 진보신당은 이제 진보정당들인데요. 이 정당들의 그 의결 과정,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은 대의원 대회에서 바로 최종 인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보대통합 정당에 이제 함께하게 된 거죠. 진보신당은 내부적으로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신당의 일부 예를 들면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탈당을 하죠. 진보신당을. 그래서 바로 진보대통합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정당으로서는 당시에 국민참여당이 내부 의결을 거쳐서 진보대통합에 결합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노동자, 농민, 빈민, 또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제 함께 만드는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이죠. 이 통합진보당의 약칭이 진보당인데요. 이것이 만들어지고 함으로써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진보당이 그래서 결국 그 2011년 말에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고 바로 총선 준비로 들어갑니다.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인지, 특히나 진보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했었던 거를 돌아보면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대통합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진보대통합이 완성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가운데 총선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시민회의죠. 시민회의의 사람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시민회의의 모든 회원은 통합진보당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임원 지도부들 중에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회의가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당 쪽으로, 당시에 이제 민주통합당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 논의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진보대 통합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출마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보대 통합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모아졌고, 그래서 미리 생각지도 못했던 그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죠.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자 그 정책위원장으로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 합의라든가 이런 정책 합의에 앞장섰죠. 그런데 거리와 광장에서 진보정치 하나로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연대활동, 그리고 집회와 시위, 특히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실천하고 탄압을 받았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보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나오고 그 보면은 출판 기념회도 하죠. 2012년 되면 2012년 초에 마침내 합의했던 대로 통합진보당이 창당하죠. 그런데 그 창당이 제대로 된 아마 진보대 통합정당이었으면 굳이 국회의원까지나 가지 않았을 텐데,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된 그 계기,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그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진보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진보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그 김원렬의 진보 하나로라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진보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논의를 모아나갔죠. 이것이 큰 또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보대 통합 과정에서. 그런데 그 아래로부터 제대로 된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 요청들도 많았고, 그런데 원래 삶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삶의 목표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라는 것이 그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큰 것은 또 다른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결심하고 이렇게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뒤늦게 여기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여기 보시면 뒤늦게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연합을 이룹니다. 선거연합을 이루어야 당시에 정권 심판이 가능하고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꾼 그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선거연합은 절실했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여기 이제 출마 선언이고, 바로 위에 있듯이 당시 종로의 정세균 후보와 후보 단일화 선거연합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요. 관련 기사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단일 후보를 뽑는데 뭐 국민 참여 경선이나 이러면 바람직할 텐데, 당시 시간이 너무 쫓기고 해서 단순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인데요. 후보 적합을 묻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정세균 후보가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선거연합에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세균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보대 통합을 그러면 제대로 이뤄보자 했는데 잘 아시듯이 통합진보당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분열하고 지금 현재는 해산된 상태죠. 중간에 그래도 이야기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말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